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이노우에 하지메 선생의 책인 내가 10억 원을 모은 방법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10억 원을 모은 방법 스타트! 이 책은 월 수입 22만 위엔, 약 220만 원 이하의 평범한 셀러리맨이 33살이 되기까지 10억 원을 모으는 데까지의 기적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비트코인이나 FX가 아닐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방법은 평범한 셀러리맨이라도 실행할 수 있고 거의 확실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기 전과 본 후로 인생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일까요? 여러분들도 10억 원을 모을 수 있을까요?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르쳐 드리죠. 회사는 지켜주지 않는다. 첫 번째는 회사는 지켜주지 않는다입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이노우에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노우에 씨는 식품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했던 아주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잔업을 하고 집으로 가던 중 70km로 달리는 차에 치여서 병원 침대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나쁜 일은 겹치기 마련이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노우에 씨는 회사에서 퇴사 조치를 당하고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무슨 일이 있으면 회사에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평범한 셀러리맨을 회사가 도와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노우에 씨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장래와 돈에 대한 불안함으로부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필사적으로 재활활동을 통해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에 대한 대답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답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싫어하는 일은 안 해도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의존할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돈이었습니다. 이런 경위가 있어서 이노우에 씨는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큰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머리에 망치를 얻어맞은 것과 같은 큰 충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노우에 씨는 사고와 퇴사 조치라는 큰 충격을 받았고 사고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신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있은 뒤로 이노우에 씨는 육체 노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데이 트레이드였습니다. 데이 트레이드라는 것은 당일 주식의 가격 움직임을 보고 하루에도 여러 번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2만 원의 주식을 사고 4시간 후에 2만 1,000원이 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1,000원의 이익을 얻는 아주 심플한 방법입니다. 이노우에 씨는 책과 데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블로그를 하나부터 10까지 읽으면서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1,000만 원의 운영 자금이 어떻게든 늘어나서 4개월 만에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주식 거래의 실패로 3주 후에는 운영 자금이 0원이 될 정도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이죠. 여기서 이노우에 씨는 자신은 투자의 센스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일을 할 수 없었던 이노우에 씨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어필리에이트였습니다.
어필리에이트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전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만들어 풍부한 정보량으로 고객을 모아서 독자들에게 상품을 사게 하는 아주 심플한 방법입니다. 이노ue 씨는 어필리에이트를 통해서 열심히 해서 약 2개월간 고생해서 작성한 블로그에 방문한 고객은 단 10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이노ue 씨는 어필리에이트도 포기를 하고 맙니다. 완전히 바닥인 상태였죠. 여기서 이노ue 씨는 어떤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없다면 중간의 벽에 부딪히면 간단하게 좌절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누군가는 돈을 번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맞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은 돈이 없으면 도전할 수 없다. 돈이 없으면 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이 트레이드도 안 되고 어필리에이트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도 이노ue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보면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먼저 해보고 자신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역시 적성이란 것이 있겠죠. 어떤 일이라도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째서 데이트레이드로 1,000만 원 손해를 보고 수입이 없음에도 어필리에이트로 2개월간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지 이상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돈이 없다면 1,000만 원이란 돈을 투자할 수 없었을 것이며 무수입으로 2개월간 생활을 못했을 겁니다. 부모에게 빌렸을까요? 아닙니다. 실제 이노ue 씨는 이때 대학생 시절에 시작한 어떤 것을 계속한 덕분에 이미 2억 원 이상의 저축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샐러리맨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 2억 원이라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었고 1,000만 원의 자금으로 데이 트레이닝을 시작하거나 무수입으로 어필리에이트를 2개월 이상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돈이 없으면 도전할 수 없다입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억 원의 돈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은 인생 최대의 발견. 그 다음은 세계 경제에 투자를 합시다입니다. 그렇다면 이노ue 씨가 이미 2억 원의 저금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노ue 씨는 대학교 3학년 때 취업 활동을 할 때 어떤 기사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인구가 66억 명을 넘는다라는 기사였습니다. 66억 명입니다. 그 기사에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비례해서 세계의 GDP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GDP란 돈의 총량입니다. 그런데 왜 인구가 증가하면 돈이 증가할까요? 자, 그럼 인구가 늘어나면 식사량도 늘어나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인구도 늘어납니다. 게임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아파트를 빌리는 사람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는 사람이 부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회사의 급여를 올립니다. 급여가 상승되면 상품이 더 팔리게 됩니다. 물론 게임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도 늘어날 겁니다. 이런 루프에 따라서 나라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실제 인구가 10억 명이 되는 중국은 지금 굉장히 경제 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GDP가 증가되고 경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실제 1985년 세계의 인구는 48억 명으로 GDP가 13조 달러였지만 2005년에는 인구가 66억 명이 되어서 GDP가 47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즉 20년간 전 세계에서 1년간 벌어들인 돈의 숫자가 3.6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세계 경제에 투자하게 되면 돈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가장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노우에 씨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신입사원 때부터 받은 급여에 생활비를 제외하고 전부 세계 경제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매달 100만 원씩 30년간 계속한다면 3억 6천만 원을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샐러리맨이라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이라면 데이 트레이드처럼 매일 모니터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여로부터 기초자금을 만들고 투자에 사용할 것입니다. 급여로부터 초기 자금을 만들고 투자에 사용한다입니다. 이렇게 이노우에 씨는 절약을 해서 매월 정해진 날에 일정 금액을 세계 경제 성장에 투자하기로 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에 주식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사항은 절약하는 것입니다. 초기 자금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낭비되는 지출이 없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주거비용, 휴대폰, 보험, 전기비용, 가스비용 등 모든 부문에서 절약을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매월 급여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남은 100만 원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굉장한 실행력이죠. 만약에 어렵다면 매월 50만 원, 3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수입으로부터 초기 자금을 만들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빌론의 대부호의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으로 수입의 10에서 20%를 저축하고 돈을 움직이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급여로부터 초기 자금을 만들고 투자에 사용하라입니다. 돈을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장소에 돈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를 세트로 구입하자. 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세계 경제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노우에 씨는 투자 신탁을 매월 사기로 했습니다.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상품을 하나의 종이 상자에 모아둔 것입니다. 이른바 세계 경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는 이런 투자 신탁이 약 600종류가 있고 하나하나 설명서가 붙어 있어서 내용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주식 세트라든가 미국 주식 세트라든가 선진국만의 주식 세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 종류의 주식을 묶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노우에 씨는 세계 경제 세트의 투자 신탁을 발견하고 투자하기로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노우에 씨가 투자한 것은 세계 경제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것에 투자하게 되면 세계 경제, 즉 전 세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간단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비싸지 않을까요? 주식이라고 하면. 투자 신탁은 누구라도 1,000원부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면 어쩐지 무섭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투자하는 것이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50년에 인구가 100억 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세계 경제도 성장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 세계의 경제가 잘못된다는 것은 하늘에서 거대한 메테오가 떨어져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노우에 씨는 세계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가도 올라서 2013년에는 자산이 2억 원, 2019년에는 3억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지 않는 걸까요? 훌륭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재미없는 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가를 일일이 체크할 필요도 없고 증가하는 속도도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자극이 적기 때문입니다. 자극이 적기 때문에 주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서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투자함에 있어서 3가지 룰. 마지막으로 투자함에 있어 3가지 룰이 있습니다.
먼저 증권계좌는 유지비가 드는 것도 아니니 만들어 두도록 합시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계좌를 개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사용하기 쉬운가는 본인이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매월 1일에 운용 성과를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립금이 1,000만 원일 경우 그 1,000만 원이 1,040만 원이 되어 있는지 980만 원으로 줄었는지 매월 1일 체크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에 투자한다면 조금씩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것을 본다면, 실감한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절약함에 있어서 힘을 돋울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손익이 플러스 20%가 되었을 때 매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1,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20% 올라서 1,200만 원이 되면 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하면서 최대 고민은 언제 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에서 플러스 20%로 올랐을 때 매각한다고 결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각해서 얻은 돈은 10년분으로 나눠서 매월 적립금을 더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된다라고 봅시다. 그럼 다시 팝니다. 매각해서 기초자산이 1,200만 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10년분으로 나누면 매월 10만 원이 됩니다. 그 10만 원을 매월 적립금으로 상승시켜서 다시 세계경제에 조금씩 적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매월 100만 원을 적립했다면 10만 원을 플러스해서 110만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눈사람처럼 돈이 늘어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할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증권계좌부터 만들고 처음부터 투자를 할 경우 처음에는 10,000원부터 하면 됩니다. 적은 금액을 세계경제에 투자해서 상황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은 이막시멈의 전세계 주식 인덱스 펀드, 미국 주식 인덱스 펀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책에서 일본 도서기 때문에 일본에서 현재 하고 있는 추천하는 세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실감하면 조금 더 큰 금액을 넣어보고 상황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에 투자하는 것이 무섭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는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돈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GDP도 늘어납니다. 인구는 2050년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절약해서 매월 투자를 합니다. 증권계좌를 만듭니다. 증권계좌에는 10,000원을 넣어봅니다. 세계경제에 매월 투자합니다. 손익이 플러스 20%가 되면 매각하세요. 매각해서 얻은 금액은 다시 한번 투자에 사용한다. 네. 이 상기의 내용을 지킨다면 누구라도 천천히 가겠지만 돈을 확실하게 눌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이홈에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출이 있으면 기초자금이 부족해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집니다. 결국 돈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바보 같은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얻기 때문에 투자가 무섭다는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투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할 겁니다.